자, 안녕하세요. 토마스 최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 크리에이트 편에서 이제 이번에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번에 CRUD에서 read에 해당하는 조회 기능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create에 해당하는 그 저장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기 이쯤에다가 우리 입력하는 공간 만들어서 직접 고객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고 저장 버튼도 만들어서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바로 저장 버튼 만들기 크리에이트 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또 다른 형태로 웹폼에서 사용할 웹뷰 데이터셋을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컨트롤 리소스 탭에 가셔서 리드 편에서는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싱글 형태의 단일형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자꾸 이걸 만드는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죠. 지난 리드 편에서는 그리드에 들어갈 데이터를 만들 거라서 여러 줄을 나타내는 리스트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거 들어갈 데이터라서 여러 줄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형, 싱글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컨트롤 리소스 탭에서 웹뷰 데이터셋 바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보를 바꿔줄 거예요. 이름은 싱글 웹뷰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해서 싱글로우는 단일형이니까 true, 싱글로우가 맞아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웹뷰 데이터셋을 연결을 해주고요. 이제 다시 디자이너 탭으로 넘어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고객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기본적으로 타이핑하는 공간이나 생년월일, 그리고 입력하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먼저 웹 텍스트 박스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단축 키로 들어가서 웹 컨트롤 툴박스 밑에 보시면은 에디터 버튼 카테고리에 웹 텍스트 박스라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컨트롤인데요. 일단 아무 위치나 그냥 대충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다시 그리셔도 되고요. 저는 복사하는 게 편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박스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트 박스, 자,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컨트롤이죠. 데이트 박스를 그려주세요. 자, 달력 모양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별을 남성, 여성으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라디오 그룹을 그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성별을 남성, 여성으로 직접 타이핑을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딱 몇 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는 항목은 이 라디오 그룹을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설정 방법은 이제 이후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다 그리셨으면 이제 이 녀석들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위치하고 크기를 먼저 조정을 해볼게요. 먼저 이름을 입력할 공간부터 바꿔줄게요. 자,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는요 831에 100, 그리고 사이즈는 345에 5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로 갑니다. 스타일 탭으로 가셔서 폰트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라벨 스타일에서 텍스트에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이 라벨에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름은 name으로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 바뀌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name도 있고 birthday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름의 길이가 각각 달라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들쭉날쭉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의 넓이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간단하게 100 정도로 해줄게요. 그러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죠.
자, 이어서 다음 것도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컨트롤들, city, 폰 넘버, birthday, gender, 크기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자, 이 정도면 우리 컨트롤은 좀 예쁘게 그려진 것 같죠? 자, 이제 얘들한테 데이터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각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속성 탭에서 제일 아래 보시면은 value라고 있습니다. 자, 이 value에서 우리가 만든 그 싱글 형태의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우리는 싱글 형태의 이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첫 시간 때 만든 그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싱글 형태의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각 항목들을 이제 짝지어 준다라는 그 느낌으로 이름은 이름끼리, 도시는 도시끼리. 자, 젠더는 조금 다른데요. 밸류 필드라고 있습니다. 네, 밸류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똑같이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젠더에서 남성하고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줄게요. 자, 컨트롤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 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템을 창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을 두 번 눌러주세요. 우린 남성하고 여성을 만들어 줄 거니까. 자, 첫 번째는 메일, 그리고 두 번째는 female 입력을 해줬어요.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 엑셀에서 컬럼 값으로 이제 엑셀에서 내용으로 메일하고 female 입력했죠. 근데 여기서 대소문자를 똑같이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DB하고 매칭이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닫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까지 아주 단순하게 우리 몇 가지 정도만 컨트롤의 기능들을 적용을 해봤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기능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추가 컨텐츠에서 만나요. 다음은 세이브 버튼을 만들게요. 자, 세이브 버튼을 그리고 자, 이제 세이브라는 텍스트 값을 주고요. 그리고 위치하고 크기도 바꿔줘야겠죠. 자, 위치는 831에 464 그리고 크기는 128에 38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그린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벤트 탭으로 가서 클릭 이벤트 창을 열어줘요. 그리고 클릭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 그룹을 만들어주고 웹 이벤트 룰셋 창으로 넘어갑니다. 웹 이벤트 룰셋 연결을 하고요. 이벤트 코드는 write다. 추가하고 흐름성 값까지 추가를 한 다음에 저장. 자, 이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를 하나 해 주셔야 될 점은 이 아가도스의 스튜디오에서는 대문자하고 소문자의 구별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문자 그랬는데 그 뒤에서는 소문자로 한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구별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닫고. 자, 작업의 끝에는 오노토봇 잊지 마시고요. 이제 웹 이벤트 룰셋 오브젝트로 넘어갑니다. 버튼으로 우리 이벤트를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이 이벤트를 처리해 주려면 어떤 노드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점프 룰셋 노드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 베이스 밸류 탭에서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름은 right cost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저장해 주시고 점프 파라미터 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룰셋 연결해 주시고요. 점프 코드는 right로 입력하고 저장. 이제 이 점프 룰셋 노드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송신 설정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보내게 될 웹뷰 데이터셋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싱글 웹뷰 데이터가 있죠. 추가하고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입력한 고객 정보가 있어. 그런데 그게 싱글 웹뷰 데이터로 있지. 그걸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번엔 흐름선 지정을 해줄게요. 스타트에서 라이트 커스트 노드로 가는 흐름값 그리고 라이트 커스트로 연결 그리고 라이트 커스트에서 리스트 커스트로 연결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이제 길을 만들었으니까 흐름값도 줘야겠죠. 스타트 노드에서 라이트 커스트 노드로 가는 흐름값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벤트 코드 라이트 리스트 커스트로 가는 흐름값은 no condition pass로 해줄게요. 자, 여기서 왜 흐름선이 라이트 커스트에서 엔드 노드로 가지 않고 리스트 커스트 노드로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리스트 커스트를 연결해야 바뀐 데이터가 이 그리드에서 갱신되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라이트 커스트 노드가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에 데이터를 뿌려주는 역할은 이 리스트 커스트라는 이 노드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선이 이 리스트 커스트 노드를 거치지 않고 엔드 노드로 가게 되면 그리드에 데이터를 뿌려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작업의 끝에는 오노토봇 이제 룰셋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크리에이트 편의 마지막 데이터를 처리하러 룰셋에 왔습니다. 자, 엔티티 노드 하나를 우리 리스트 커스트 밑에 요쯤에다가 그려주시고요. 그렸으면 이제 설정해줘야죠. 더블 클릭하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름은 insert cost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엔티티 옵션 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타입은 어떤 걸로 우리는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는 버튼 만들었으니까 insert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겟 멤버 셋까지 연결을 해주면 끝. 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노드를 설정하면 다음은 노드를 연결해주고 흐름값 주면 끝나는 거죠. 자, 스타트 노드에서 insert cost로 그리고 insert cost에서 end 노드로 흐름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흐름값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스타트 노드 더블 클릭해서 insert cost로 가는 흐름값 만들어 줘야겠죠. 자, flow value 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프 코드는 write라는 흐름값을 추가하고 저장해 줍니다. 이제 흐름값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flow condition value 가시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흐름값 있죠. 자, 흐름값
만들어주고 나가는 거는 no condition pass.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업이 끝납니다. 참 쉽죠? 자, 작업의 끝에는 언제나 온오토봇 단축키로 실행을 시켜줬고요.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직접 해서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이제 추가가 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조회를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성별도 지정을 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누르면 자, 새로운 고객 데이터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 크리에이트 편에서는 우리 웹폼에서 버튼 만들어서 웹 이벤트 룰셋에서 점프 룰셋 노드 그리고 룰셋의 엔티티 노드 사용까지 리드 편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반복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이 패턴을 익히시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들도 무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는 토마스 최였고요. 이제 우리는 딜리트 편에서 다시 만나요.